여론조사 나온 것하고 판세 분석,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투표를 하시면 좋을지 용미회로 가야 된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거의 이제 확실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3명이 돼야 된다. 물론 3명이 되는 건 당연히 돼야죠. 3대2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몰빵론을 또 열심히 떠들어대고 있는 그러한 뭐 전응형 유튜버들이 있는데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됐는데 오늘도 채팅창에 보니까 그런 이제 저지능 유튜버의 한심한 주장을 저 여기 성스러운 최한욱 TV 채팅창에다 옮겨놓는 분들이 지금 종종 눈에 띄어요. 아니 저는 김용 서미화를 찍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 그런 얘기가 아니야.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4대1, 5대0을 만들자.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뭐 김용하고 서미화를 찍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조금만 더 머리를 굴리면 4명, 나아가서는 5명까지도 5명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봐선. 정청래, 최민희가 계속해서 헛발질하고 있고 지금 지지율이 저는 계속 떨어지는 상황. 오늘 뭐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하고 김민석 후보가 붙는 뭐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뭐 한 번 정도 튀는 여론조사가 나온 것 같고 점점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는 4대1이 유력하지만 5대0도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게다가 제가 아까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흥미로운 얘기를 든 게 이게 저희 어머님이 이제 모니터링을 해준 건데 털레반 애들이 저는 저희 어머님이 뭘 잘못 들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전략 투표를 하고 있대. 그러면서 세수로 나눠서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털레반들이 친청 3명을 그 최성수를 세수로 나눠서 투표를 한대. 그거를 저는 그 전략 투표 있잖아. 최민희, 이성윤, 뭐 짝수, 그 다음에 최민희, 한민수, 뭐 홀수 이거를 저희 어머님이 이제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머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전략이 바뀌었나 봐. 얘네들이 이제 흥분한 거예요. 생각보다 최민희가 많이 나오니까 1위를 하니까 지들이 앞으로도 부울경 때처럼 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전혀 그럴 분위기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세수로 나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컨대 뭐 최민희, 이성윤, 최민희, 한민수, 한민수, 이성윤 이렇게 세수로 나눈다는 거야. 이러면 땡큐지. 예? 그리고 제 어머님한테 오늘 아까 이제 방송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고마운 일이지. 이게 어디 모자른 놈들이 이런 고마운 짓을 해주나. 그래서 이게 세수로 나누면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지들 딴에는 이제 욕심이 나가지고 셋 다 집어넣겠다. 3대2를 만들겠다. 뭐 이런 전략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30%예요 얘네들. 30%대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걸 셋으로 나누면 셋 다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김용호 후보하고 임미애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은 셋 다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5명 다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판으로 가고 있어. 그래서 지금 너무 고마운 상황이야. 근데 이런 상황에 친명이라는 사람들이 몰빵 그러고 있는 게 이게 어디가 진짜 제가 아까 반털레반이라고 그랬잖아. 반털레반이에요 이것도. 알고 보니까 뭐 털레반도 좀 있는 것 같고 반털레반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모자라요? 그래서 지금 점점 뭐 김민석 후보가 얘기했듯이 김민석이 당대표 될 확률이 99.99%고요. 저는 최고위원이 3명 이상, 친명이 3명 이상 될 확률이 99.99%라고 봐요. 근데 이걸 4대1로 만들 수 있는 확률이 현재로서 5대5. 일단 영남권을 까봐야 TK를 까봐야 이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TK를 까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보여요. 그러니까 임미애가 좀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4대1이 될 확률이 한 6대4 정도는 될 것 같아. 4대1이 될 확률이. 그럼 또 김용호 후보가 좀 더 치고 올라온다라면 5대0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4대1을 만들어야 될 판에 왜 스스로 3을 만드냐고.
그게 저기 털레반 애들이 3등분 하는 거라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죠, 제가 볼 때는. 오늘 좀 판세를 뉴스 영상으로 함께 보시고 또 오늘 여론조사 나온 것으로 또 세부적인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다음 주 호남과 수도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서로를 향한 공세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TV 토론으로 게임이 끝났다는 정청래 후보. 1차 투표에서 과반으로 선거를 끝낼 가능성이 99.9%라는 김민석 후보. 서로 승리를 자신하지만 두 후보는 접전 중입니다. 미디어 토마토가 민주당 지지층에 당대표로 누구를 가장 선호하는지 물었습니다. 정청래 후보 43.2%, 김민석 후보 45%로 1.8%포인트 격차입니다. 2주 전보다 정 후보는 3.8%포인트 올랐고 김 후보는 7.5%포인트 올랐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룰대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합산할 경우 정 후보 39.9%, 김 후보 39.8%로 팽팽했습니다. 한길리서치 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층의 41%가 정 후보를, 38.8%가 김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두 달 전과 비교하면 정 후보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두 후보는 오늘도 당원들이 포진한 호남에 집중했습니다. 정 후보는 경기 지역 호남 향후회를 만나 메가 프로젝트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청래가 당대표 되려면 이거 혹시 차질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루머를 퍼뜨리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라. 정청래처럼 잘할 사람이 없다. 김 후보는 전남 광주 핵심 활동가들을 만나 당정 간 엇박자는 이제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대통령이 열심히 일해서 당을 끌고 갔는데 당이 끌어내렸다면 이제는 당이 지지율을 올려서 정부를 얻기 위해 올리고 일하게 하는 그런 당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상대 후보를 향한 공격이 거세지는 가운데 김 후보는 레버리지 ETF가 김민석 총리 지시라는 건 허위사실 유포로 즉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고 정 후보는 정청래 암살단을 모의한 피의자 기사를 공유하며 악질 범죄자는 구속 송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 JTBC 오늘 보도를 봤는데 JTBC에서 이제 뭐 두 가지 여론조사를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뉴스 토마토 여론조사하고 그다음에 한길리서치 여론조사를 인용을 했는데 이게 그 김민석과 정청래가 크게 벌어지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예, 뭐 저렇게 나온 여론조사도 있지만은 그리고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는 지속적으로 정청래가 좀 유리한 그런 결과값이 계속 나온 여론조사예요. 근데 굳이 하여튼 뭐 정청래가 조금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만 인용을 해서 접전이다라고 보도를 하는 게 뭐 JTBC도 은근히 정청래가 됐으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런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 여론조사를 여기 보시면은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에 이렇게 붙은 결과가 나왔죠.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이건 뭐 상관이 없는 거고 국민의힘 쪽에서 압도적으로 정청래를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유권자를 상대로 한 거는 의미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층이 의미가 있는 건데 뭐 완전히 딱 붙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응답률이 많이 떨어져요. 1.8% 응답률이 나오는데 보통은 한 3% 이상은 응답률이 나와야 데이터로서 좀 객관적인 가치가 있는데 응답률 자체가 지금 떨어지는 여론조사인데다가 이게 이제 세부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제가 확인은 할 수가 없는데 이 여론조사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지역별로 보시면은요 광주 전남 그러니까 호남이 샘플이 108개 108개예요 호남 샘플이 그러니까 일반적 여론조사하고 당대표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하고는 좀 샘플이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호남 전체가 샘플이 104명인데 이미 끝난 충청이 108명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이 아니고 부울경이 152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데이터인 거야. 제가 볼 땐. 대전
충청권하고 부울경은 이미 끝났는데, 아니 이미 끝난 충청권하고 부울경, 물론 여론조사는 더 진행이 됩니다. 예, 여론조사는 또 이제 30%가 반영이 되니까 여론조사도 뭐 저기 충청권하고 부울경은 이제 반영이 되긴 하지만, 이미 끝난 두 지역의 샘플이 260이죠. 260인데 민주당 당원의 30%가 넘는 호남 지역의 샘플이 104개예요. 절반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수도권이 일반 여론조사 인구 비례를 보면은 당연히 이제 수도권이 샘플이 많아야 되는데, 당원 숫자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유권자 숫자를 놓고 보면은 수도권하고 호남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경기하고 호남이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의 이런 당원 숫자인데 3배가 더 많아요. 3배가 여론조사 샘플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당대표 선거의 판세를 제가 볼 때는 분석하기가 어려운 여론조사다. 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거 당대표 선거 지금 판세가 예상이 됩니까? 전혀 아닌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미디어 토마토에서 나온 여론조사는 사실 좀 튀는, 그동안 이제 정청래에게 좀 유리한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제가 볼 때는 좀 튀는 결과다. 왜냐하면 제가 화요일 날 그 보도를 해준, 분석을 해드린 그 호남권 여론조사 2개에서 김민석 후보가 거의 20% 가까이, 15% 이상 민주당 지지층, 무당층에서 앞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이 3분의 1인데 그 3분의 1의 당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런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이제 타당성이 있는지, 예?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오늘 또 하나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 비슷한 시기에 이거 천지일보, 예. 이거 천지일보는 당연히 김민석이 싫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 개입설을 얘기해가지고 뭐 신천지가 김민석 후보를 뭐 고소를 하느니 고발을 하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지일보는 당연히 김민석에게 좀 불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될 그럴 개연성이 있지 않나요? 근데 오늘 천지일보 여론조사가 발표가 된 게 있어요. 예, 천지일보 여론조사를 보시면 당대표 적합도 조사, 예, 이거 천지일보예요. 천지일보, 신천지일보, 예? 신천지일보에서 나온 여론조사야 이게. 그런데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청래 36.3, 김민석 31.0, 송영길 6.3이 나왔죠? 예. 이게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당연히 정청래가 높게 나오지. 응? 국민의힘 쪽이 정청래를 찍으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층으로 여기 보시면은 쭉 내려가고, 이런 거를 얘네들은 데이터를 안 써요. 기사에는 나와요. 자, 민주당 지지층에서 여기 보시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김 전 총리가 50.7%를 얻어 과반을 기록했다. 그리고 정청래가 35.1, 송영길이 8.4.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정청래가 무려 40%. 예? 이게 뭐 국민의힘 당대표예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정청래가 40%, 김민석이 10.3, 송영길이 4.4가 나왔어요. 야, 국민의힘 김민석 진짜 싫어하는구나. 예?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 빼니까 김민석 총리가 50.7%, 민주당 지지층에서 과반이 넘어갔어요. 과반이. 그러니까 같은 날 나온 여론조사인데, 이게 지금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39.9대 39.8하고 이 신천지일보에서 나온, 신천지일보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50.7이 나오고, 그러니까 둘 다, 제가 볼 때는 이 둘 다 김민석에게 그닥 유리한 선거 결과가 아니라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아, 미쳤습니까? 천지일보에서 김민석 밀어줄 일 있어요? 근데 천지일보에서 지금 저게 지금 어떤 일반적인 여론의 분위기, 당심의 흐름과 대체로 일치하는,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가 오히려 천지일보 쪽이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 미디어 토마토가 좀 튀는 여론조사예요. 일단 응답률도 떨어지는 데다가 호남이 지나치게 적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당원 비율로 고려를 해볼 때 호남 샘플이 전체의 30% 이상은 돼야 그나마 좀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뭐 지금 저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고 자 송영길 후보 송영길 후보도 또 이것도 한번 송영길 후보도 지금 판세를 이렇게 봤어요. 어제 EJ에 출연을 했는데 송영길 후보도 한 4대1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요거 영상 같이 보시죠. 최고위원 선거는 어떻게 되리라고 보세요? 아까 뭐 수석 누구 그런 식으로 짜여졌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우려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친명이라 불리는 인사가 5명이고 친청 불리는 인사가 3명이다 보니까 아무튼 그 중에서 이성윤 후보는 떨어질 것 같고요. 워낙 함량 좀 미달인 면이 예. 있고 또 이분이 최고위원을 지금 3번이나 출마한 거 아니에요? 그랬나요? 그래요. 나오자마자 출마하고 최고는 또 한 번 됐다가 하셨으니까. 그걸로 하면 되죠. 또 이게 3번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조선원이 그리고 사실 중앙지검장 그 능력이 안 된 사람을 경희대 법대 나와가지고 그냥 그때 줄을 잘 타서 그 임명 받은 거잖아요. 대단히 무능한 뭐 사람은 착할지 모르지만 무능한 분이고 논리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분은 아마 떨어질 것 같고 이성윤은. 이성윤을 살리려고 최민희 표 갈라지다가 최민희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최민희 이제 한민수 그 양반 이름이 잘 나는데 한민수 두 분이 들어오려고 한 것 같은데 한민수는 이제 떨어뜨려야죠.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게 호남에서 결판이 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호남 그럼 지금 김영호 의원이 표가 좀 안 나오는데 그 송영길 당대표 할 때 김영호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지 않았나요? 예, 우리 진짜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김영원이 유일한 삼선 의원이고 또 훈홍 김상현의 아들이기도 하고 예. 삼선이 이제 점잖은 분인데 워낙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센 발언이라 튀는 걸 못하다 보니까 인지도가 약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한번 광주에서 총 집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박지 때문에 좀 뜬 것 같은데. 오히려. 최고위원 선거는 네, 여기까지 송영길 후보의 이제 판세 분석을 봤는데 이성윤은 떨어질 거다. 함량 미달이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3대 2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민수를 떨어뜨려야 된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김용호 후보를 좀 오늘 보니까 이제 호남에서 결의대회를 하긴 하더라고요. 김용호 후보를 좀 호남에서 밀어주자 해서 송영길 의원이 함께 이제 행사를 하긴 했는데 김용호 후보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임미애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두 분 다 올라가는 게 뭐 당연히 좋은 일이죠.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이제 판세를 좀 봐야 된다. 근데 임미애 후보가 김용호 후보보다는 조금 지지율이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TK 쪽에서 임미애 후보가 좀 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결국은 호남에서 판세가 갈리긴 할 텐데 일단 임미애를 끌어올려 놓고 나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임미애가 됐건 김용호가 됐건 간에 이길 사람 쪽으로 힘을 모아주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임미애가 뭐 김용호보다 낫다. 뭐 김용호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1차 선거에서 임미애 후보가 김용호 후보보다는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영남권에서 임미애 후보가 표가 많이 나올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임미애를 일단은 끌어올리고 이번 주에 마지막 주에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번 주 그림을 보고 마지막 주에 어떻게 할지는 이번 주 결과를 놓고 판단을 하자. 그래서 지금 5위권에 이제 턱걸이를 한 김용 후보하고 임미애 후보 그리고 이번 주차의 표 비중이 지난주보다 오히려 적어요. 표 숫자는. 그래서 이번 주에 진짜 몰빵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임미애 후보나 김용호 후보, 임미애 후보 같은 경우 호남에서 많이 나오기가 어려운 형국이기 때문에
일단 그 인미애 쪽에 힘을 실어주고 이번 주 투표 결과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판세를 보고 김용호와 인미애 중에서 누구를 끌어올릴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김용호 후보도 지금 상황을 봐서 더 만약에 치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보인다라면 5명을 다 넣는 것도 우리가 도전해봐야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 송영길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최민희를 이성윤을 살리겠다고 표를 분산시키면 최민희까지 나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털레반들이 바보들의 선거 전략, 투표 전략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호남에서 김용호 후보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막판에 다 뒤집어서 결국은 5명이 올라가는 그런 판을 짤 수 있다. 그래서 호남하고 수도권에 표가 많고 김용호 후보는 어쨌건 지역구가 서울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좀 강점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면은 이번 주에 김용하고 임미애를 몰빵을 하더라도 그 다음 주에 마지막 주차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김용호 후보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5명 다 넣는 전술도 충분히 뒤집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거 재밌는 또 취재 결과가 있어요. 경향신문에서 취재한 내용인데, 이성윤이 이제 전북이 지역구인데 전북에서도 이성윤을 버리는 분위기다. 이런 또 분석이 있습니다. 이것도 쇼츠 영상 잠깐 만나보고 가시죠. 지난 3일에 김민석 후보가 전주대에서 이 메가 공연을 행사를 했거든요. 토크 콘서트. 예,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 자리에 이성윤 후보가 전주을 지역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네. 이 지역위원장을 모시고 있는 시도위원들이 여기에 다 나타났다고. 아 진짜야? 이미 여기서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그분과 저는 통화를 했고, 이거 뭐 익명을 보장을 안 해드려도 굉장히 많은 분이 나타났다고 하고, 근데 시도위원분들이 본인들의 선택, 취사 선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 지역 권리당원분들이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계셨기 때문에 바닥 민심이 그렇죠. 네, 그분들과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제 이성윤 후보가 전북을 찾아와가지고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셨거든요. 여기 이제 기자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왜요? 이 자리에서. 왜냐? 토로합니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 후보님, 아니 출마 때만 얼굴 비추실 거예요? 그동안 최고위원 하시면서 지역에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진짜예요, 이것도? 진짜로. 네. 오직 민심, 오직 당심,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월요일이었나요? 월요일에 김민석 후보가 전북에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당원 결의 대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 이성윤 지역구에 시도위원들이 다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지역구 위원장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시도 의원들은 뭐 사실상 공천권을 뭐 쥐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성윤은 안 된다라는 판단이 된 거죠, 지금. 그 지역구에 있는 시도위원들이 다 김민석 후보 행사에 다 참석을 했다라는 건, 이성윤은 이제 끝났구나. 이런 판단이 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지역에 지금 전북에서 표가 안 나오면 이성윤이 표가 나올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청래가 충청도에서 진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북에서도 지금 본인 지역구에서도 이성윤을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성윤이 승산이 높지 않다. 승산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고위원 아까 그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정청래 쪽에 대단히 유리한 여론조사라고 봐야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소개를 해드렸잖아. 근데 정청래가 뭐 조금 앞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조금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잖아. 그럼 이거는 정청래 친청 쪽에 매우 유리한 여론조사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결과인데, 거기서 최고위원, 아까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서 최고위원 여론조사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흥미로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체에서는, 요 전체는 사실 의미가 없죠. 최민희,
박선원 뭐 이렇게 나왔는데 민주당 지지층으로 보니까 자, 최민희가 22.3, 박선원이 20.5예요. 거의 붙었죠. 근데 이 여론조사는 정청래가 유리한 여론조사였다라는 거야.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건 지금 뒤집혔다라고 보셔야 돼요. 수석은 뒤집혔다라고 봐야 된다. 정청래가 유리한 여론조사에서도 최민희하고 박선원이 붙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붙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정상적인 여론조사라면 박선원이 앞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박선원이 최고위원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렵지는 않지 않겠나. 수석 최고를 하는 건. 그리고 박선원 후보가 어쨌건 본인 고향이 호남이에요. 예, 나누자 더 나누자님. 민희는 한 푼 줍쇼. 예, 성유는 2푼 줍쇼. 재밌습니다. 그래서 박선원이 호남 지역에서 수석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 여기서는 왜 이성윤이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성윤하고 한민수는 제로섬이에요. 제로섬. 이성윤이 올라가면 한민수가 떨어지고, 한민수가 올라가면 이성윤이 떨어지는 이런 관계예요. 같은 편인데 서로를, 이성윤은 한민수를 죽여야 이성윤이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민수는 이성윤을 죽여야 한민수가 사는 거야. 이런 묘한 역학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털레반들이 지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윤하고 한민수 둘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둘을 반반 나눠버리면 둘 다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서미와 김용, 이렇게 나왔고, 임미애 후보가 상당히 치고 올라왔어요. 그죠? 예. 서미화 후보는 지금 호남에서 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걱정이 없어. 서미화 후보는 큰 걱정이 없고, 김용 후보하고 임미애 후보가 지금 고민인데, 임미애 후보가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일단 이 여론조사로는. 생각보다 지금 임미애가 선전을 하고 있고, 이번에 TK에서 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성윤은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함량 미달이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높고, 한민수는 역시 인지도 문제가 있다. 예. 지금 여론조사에서 7위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이성윤은 함량의 문제가 있고, 한민수는 그래서 어그로를 끌라고 이상한 춤을 췄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민수는 불알이 외에는 지금 전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한민수를 끌어올려야 되는 게 지금 상식인데, 제가 볼 때는 한민수가 인지도를 극복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냐. 그래서 임미애가 이성윤과 한민수, 김용과 임미애가 이성윤과 한민수를 충분히 저는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예. 그리고 뭐 그렇게 보면은, 예,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용미애로 좀 몰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박선원 서미화 후보는 호남에서 이제 뭐 안 그래도 표가 많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 호남에서 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박선원 서미화 후보는 우리가 그냥 좀 마음을 놔도 되지 않을까 봐요. 예, 여론조사만 놓고 봐도 서미화 박선원 후보는 이미 이제 당선권에 들어가 있는 그런 후보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본인 스스로의 자력으로 잘 해결을 해나가면 될 것 같고, 김용과 임미애를 끌어올려줘야 된다. 그리고 김용호는 좀 지켜보자. 예,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뭐 송영길 후보는 김용호 후보를 좀 아까워하긴 하는데, 예,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뭐 2%대 지지율로, 예, 최하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당장은 좀 우리가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김용호 후보는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보고, 이번 주에는 김용 임미애로 집중을 해주시면 다음 주에 4대1까지는 이번 주에 4대1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4대1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판세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1은 희망이 보이니까, 5대0까지는 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4대1까지는 저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드니까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2주차에 용미애로 확실히 밀어주시면 판이 바뀔 것 같습니다. 첫 주에 3대2가 나왔는데 이번 주에 4대1이 나오고,
마지막에 극적인 뒤집기로 5대0까지 가는 이런 또 기적의 드라마를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최민희는 이제 시동 건 거예요. 나락행 시동을 걸었어요. 아직도 여론조사에 보면은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점점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잡히고 쇼츠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주초에 나온 여론조사예요. 근데 지난 토요일, 일요일 쇼츠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 정도 되면은 흐름이 크게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정청래 그 노무현 대통령 노파리 얘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그 뭐 정청래 노무현 대통령 파리 얘기는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했고 뭐 내일 해도 제가 괜찮을 것 같아서 내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태평성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트레스 많으셨는데 너무 이제 힘들어하지 마시고 승리가 눈앞에 와 있으니까요. 열흘 뒤면은 새로운 민주당이 김민석의 민주당이 시작됩니다. 김민석 당대표에게 여러분들이 확실한 선물 좀 해주세요. 최고위원 4명, 5명 확실히 당대표 취임 선물을 여러분들이 꽂아주시면 김민석의 민주당,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당원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